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직원 중에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6천 명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서울시 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은 2010년 52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여 명으로 전체 14%에 달했는데요. 올해 경우 9월 말 기준 5,9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면서 직원들의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업무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이 중 가족관계 개선은 4점,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 개선은 3.8점, 그리고 직무 만족도 증가도 3.7점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유연근무제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우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의 날이기도 한 수요일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오전 8시나 10시쯤 나와서 8시간 근무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어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그리고 재택근무제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외로 남성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군요. 네. 이 틀에 박힌 일상에서 그래도 자신의 근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이 유연근무제의 장점일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 아이 키우는 경우에는 아이 뭐 유치원 보내고 또 준비해서 9시에 출근하기가 맞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97.2%가 참여하겠다고 답해서 육아에서 유연근무제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듯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47%가 상사의 눈치를 꼽았고요. 업무 특성 문제와 임금 감소의 문제도 꼽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상사도 나서지 않는 유연근무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서 좀 부서와 기관 평가에 유연근무제에 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적인 좀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웰빙 시대를 거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력 문제와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 제도가요. 서울시 최초로 서북병원에 도입되면서 이 완화 의료에 대한 질적 수준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의 60개의 완화 의료 전문기관 중에서 이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안양과 전주, 대구의 호스피스 시설 4곳뿐인데요. 이유인즉슨 이 간병 인력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제도 시행 초기 투입 예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참여가 저조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립 서북병원은 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겠죠. 환자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요. 기존에는 병원에서 고용한 의료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환자를 돌봐왔지만 이렇게 전문적 도우미를 배치하게 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 제도는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완화 의료 병동에 환자 4명당 1명 3교대 근무로 배치하는 것인데요. 네. 이로써 평균 4에서 5만 원이었던 말기암 환자의 1인 간병비를 4,00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격이라고 해당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암 환자가 집안의 가장일 때 당장 수입이 끊기게 되고 또 병원비까지 드는 데다가 간병비마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가족 전체 생계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환자하고 가족들 좀 경제적인 부담, 또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요.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연기로
파업 돌입을 일단 보류됐다고요. 네, 인천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4일까지 사측과 인천시가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역 노조의 쟁의 조정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또 3차 회의를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기로 예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노련 인천노조도 인천시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추가 교섭을 위해서 파업 돌입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네, 당장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없어져서 다행인데 네. 이게 타협이 된 게 아니라 잠시 보류라서 그렇죠. 하루빨리 좀 타협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기본 근무 일수를 24일에서 22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임금 총액의 9.6% 인상과 운전기사 상여금 통일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 버스기사 평균 임금이 수당을 포함해서 월 30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은 358만 원, 부산은 341만 원, 대전은 337만 원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천시 버스 중공영제 지원금이 올해 740억 원에서 내년이면 20% 넘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운송사업조합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서 이 버스 중공영제 불참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는 16일에 노사의 입장이 절충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